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휴머니즘 충전소가 되고 싶은 문학욕심꾼 오승주입니다. 너무나 인간적이세요, 역시. 네, 우리 휴머니즘 충전소로 다시 돌아왔죠. 탐나는 네. 문학 시즌2. 오늘도 문학 욕심꾼 오승주 작가 함께합니다. 어서 네, 오세요. 반갑습니다. 와, 문학을 탐하고 세상의 문학과 눈의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네, 올해부터는 우리의 휴머니즘, 우리 인간성까지 네, 뭔가 그 요즘 메마른 감성들 네, 네,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같이 좀 충전하면서 따뜻한 시간으로 만들어가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 제랄다와 거인 네, 네, 맞습니다. 동화책 소개해드렸고 예, 반응이 첫 뜨거웠어요. 방송 하고 네, 나서 음, 저도 집에서 좀 이불킥을 했습니다. 왜요? 이불킥 왜 했어요? 아, 방송 내용을 저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네. 청취자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좀 친절하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음. 어, 논어 이야기에 너무 집중하느라고, 네. 제랄다와 거인 이야기는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서, 아, 이번부터는 그림책 얘기를, 조금 더? 좀 친절하게, 네. 제가, 좀 친절한 사람인데, 이런, 코너를 할 때는 좀 불친절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책에 대한 소개도 조금 있으면 좋겠다. 네, 이게 직접 맞습니다. 이제 들으시면서, 이렇게 또 모니터도 충실하게 해주시고, 네, 피드백도 감사하네요. 듣고, 모니터도 듣고, 예, 네, 기대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랄다의 거인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우는 방법, 우리 세상에 있는 선입견이나 사실 편견들이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좀 배우고 또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키우는 그런 잘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다면, 자, 이번에도 그림책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자, 이번 그림책도 궁금한데요. 오늘은 어떤 이번에는, 이야기인가요? 이번에는 잘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잘 싸우는 네, 방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 공자의 시대가, 주나라라는 이제 황제 질서가 무너지고, 음. 힘센 자만 살아남는 춘추 시대였습니다. 네. 그래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전쟁 때문에 싸움에 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는데요. 게다가 음. 공자의 아버지가 추수쿨 또는 숙량을이라고 하는 장군이었는데, 공자도 굉장히 키도 크고 기골이 장대한, 아. 굉장히 전사의 어떤 체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 장군의 아들이었죠, 공자가. 장군의 네, 아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공자가 또 장군의 아들이었다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 네, 역시 우리 또 문화 욕심꾼은 잘 아세요. 네. 그렇다면은 잘 싸우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그래요. 올해도 우리가 뭐든 이 싸우는 게 누군가와 싸우면 뭐 주먹질하는 싸우는 거 말고 잘 이겨내야 되잖아요. 모두 네, 자신의 맞습니다. 하는 분야에서 승리하는 하루, 뭐 승리하는 한 해 되세요.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잘 싸울 수 있을지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죠. 어떤 책인가요? 네, 오늘은 용서의 정원이라는 책을 가져왔는데요. 네. 용서의 정원은 실제로 레바논에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음, 레바논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1985년부터 2000년까지 네, 무려 30만 명이나 목숨을 앗아간 레바논 남부 분쟁 이후에 네, 용서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 네. 라는 뜻과 그리고 복수라는 인간의 감정을 좀 잠재우고 싶다는 소망이 담겨 있는 공간이자 아, 같은 이름의 재단이기도 합니다. 와, 그렇군요. 1985년부터 2000년까지 무려 30만 명의 목숨을 네, 앗아간 맞습니다. 레바논 남부의 분쟁 이후에 이 용서의 정원이라는 곳이 생겼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런 또 깊은 뜻이 담겨 있고, 우리 또 제주도민들은 더 많이 와닿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쵸? 뭐 어떤 전쟁이 없는 곳이 이야기인가요? 없으니까요. 네. 네, 이야기는 간단한데요. 계곡 사이로 흐르는 개울 양쪽에 바얌 마을과 감태 마을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바얌은 산스크리트어로 우리라는 뜻이고 감태는 그들의 마을이라는 뜻이었는데요. 두 마을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음, 개울을 자기네 소유라고 이렇게 말다툼을 하다가 이제 투석전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러다가 바얌 마을의 한 여자아이가 돌팔매에 맞고 쓰러지게 됩니다. 어머. 네. 네. 그러면 이제 감태마을은 승리의 환호성으로 난리가 나겠죠. 네. 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들은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바얀마을 이제 상대방의 마을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음, 해서 서로가 복수하고 그리고 또 복수에 복수를 거듭하면 이제 싸움이 굉장히 커지기 마련인데요. 네. 하지만
두 마을은 이제 더 이상 싸움을 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바얀 마을에 아까 돌을 맞았던 소녀 사마가 감태마을과 싸우지 않고 싸움 그 자체와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네. 말일까요? 네. 사마가 용서의 정원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음, 이제는 더 이상 복수하지 않겠어요. 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두 마을 사람들은 다 그 사마의 실천을 비웃었는데 단 한 사람, 사마에게 돌을 던졌던 카론이라는 이제 감태마을의 영웅이 동참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용서의 정원이 이렇게 완성이 되게 되는데 카룬은 친절이라는 뜻이고요. 음. 사마는 용서라는 뜻입니다. 아, 그 이름에 그 뜻이 네, 있군요. 맞습니다. 아, 카룬이 친절이라는 뜻을 가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마는 예. 용서라는 뜻을 말하는데 두 마을이 늘 싸우다가 이제 복수를 계속하면 이게 끝이 없는 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계속 복수하면 끝이 없는데 한쪽 면에서 네, 용서하면서 멈추게 되고 그런 의미들 용서의 정원에 이 책에 담겨져 있군요. 네, 등장인물의 이름에도 그 깊은 뜻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용서의 정원 우리 현대인들에게 우리에게 좀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 노노와는 어떻게 좀 콜라보가 될지 네, 네, 기대되네요. 우리 영화에도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도 있었는데요. 네. 싸움의 기술에는 이제 고수의 싸움이 있을 수 있고 하수의 싸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음, 그런 싸움이 용서의 정원이라는 그림책에도 나와 있지만 논어에도 나와 있습니다. 음, 공자의 수제자 안회가 있는데요. 공자가 제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음, 세상에 인정을 받으면 다 자기의 뜻을 펼치고 인정받지 못하면 자신을 감추는 건 너와 나밖에 못하겠구나. 이렇게 네, 서로 얘기하고 있는데 네, 자루가 끼어든 거예요. 어, 자루도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문득 하거든요. 선생님은 3군을 이끌고 전쟁에 출전한다면 네, 누구를 선봉장으로 내세우시겠습니까? 음, 이 말에는 내가 아내보다 싸움 잘한다. 음, 전쟁이 나면 결국은 나를 쓰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공자는 자루를 선봉으로 내세우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아무래도 아내보다는 자루가 덩치도 좋고요. 네, 싸움도 잘하고, 그래서 또 누구 상대방에게 위압감도 줄 수 있고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공자는 이제 고수의 싸움인데 네, 생각하는 싸움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음,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돌진하는 건 딱 아, 질색이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무턱대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 모습을 사자성어로 논어에서는 포호빙하 또는 아, 폭호빙하라고 합니다. 네, 때릴 포에 호랑이호 해서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잡고 음, 그리고 건널빙 황하하 음, 해서 황하강을 건넌다는 말로 네. 무모한 도전을 풍자하는 말입니다. 아, 무모하게 뭔가, 네, 도전하는 거, 네, 네, 그렇습니다. 전략 전술이 필요하잖아요. 이 그렇죠. 정신을 바짝 차리면은 진짜 우리가 또 호랑이도 피할 수 있다는 우리 얘기도 있듯이, 이게 생각의 기술이 중요하다는 걸 공자가 또 네, 가르쳤군요. 맞습니다. 이 포호빙하라는 사자성어는 네, 예전에 K본부 개그 콘서트가 전성기였을 때 네, 이 박휘순 씨가 했던 유행어와 좀 닮았는데요. 그래요? 예, 맨손으로 북경오리를 때려잡고 어, 떡볶이를 철근처럼 씹어 먹으며 달리는 마을버스 2-1에서 뛰어내린이라는 유행어가 굉장히 그래요? 긴데도 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이 아, 유행어인데 저는 기억 안 나죠. 네, 여러분 네. 기억나세요? 아, 포빙아. 네, 저는 기억할게요, 개그 이제. 콘서트 예전에 굉장히 많이 봐서 찐팬이셨군요. 네, 찐팬이었어요. JIBS에서 말하긴 부적절하지만 아니, 네, 괜찮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래서 그 개그 콘서트 전성기였을 때 나왔던 포빙아의 패러디가 나올 정도로, 그래요. 아무리 자신의 그냥 그것만 믿고 무모하게 도전했다가 낭패 보는 경우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올해 여러분들도 뭔가를 계획하고 또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냥 무모하게 도전하면 안 된다는 것도 생각하게 되고, 자, 용서의 정원,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림책이군요. 네, 맞습니다. 음, 이대로 가다가는 양쪽 마을이 다치고 또 죽어도 싸움이 끝나지 않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사마와 공자가 같이 생각한 것은 이 반전입니다. 아까 음, 싸움을 상대로, 그러니까 싸움터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움 자체를 상대로 싸워서 이기는
그것이 바로 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아, 이 공자의 이야기로 좀 다시 가보면 노나라의 서쪽 이웃나라 위나라가 있었습니다. 음, 위나라 임금이 영공이라는 사람인데 어, 얼굴을 보자마자 대뜸 하는 말이 진법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어요. 진법? 진법은 이제 전투 대응 펼치는 방법이거든요. 네네. 예, 혹시 진법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나요? 라고 음, 임금이 묻자 네. 공자는 나는 평화적인 회합에 대해서는 들었지만 군대에 대한 일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말하고 나서 다음날 바로 위나라를 떠나버렸습니다. 음, 그러니까 공자는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런 부분보다 전쟁이 줄어드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그리고 음. 전쟁을 멈추기 위한 아주 오랜 싸움을 공자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반전의 역사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게 전쟁은 누군가가 승리를 하더라도 승자, 패자 모두 다 너무 많은 네, 맞습니다. 가슴 아픔을 겪게 되고요. 또 비극이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애당초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좀 더 저도 네, 생각하게 맞습니다. 되네요. 그 예전에 제가 전쟁에 관한 책을 좀 보다가 네.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민간인 사망률은 한 20% 남짓이었어요. 음.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되니까 전체 사망자의 민간인 사망률이 54%, 그리고 아. 한국 전쟁에서는 민간인 사망자 비율이 84%까지 올라갑니다. 정말 아무 죄도 예, 없는 그렇죠.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 네. 연구자가 만약에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진다면 민간인 사망자는 90%가 넘어갈 음. 것이다라고 음. 예측을 했어요. 그렇죠. 인류 예, 종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전쟁이 되면 이제 우리 일반 민간인들은 정말 죽은 목숨이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 삶도 전쟁 같다라고 얘기를 네, 맞습니다.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연속적인 그 싸움의 굴레들을 끊는 것도 중요한데, 자,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용서, 네, 그렇습니다. 용서하고, 네, 화해하고, 그리고 상생하는 거,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느끼고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노너 콜라보 해주신다면요. 네, 남궁괄이 공자에게 물었다. 예라는 사람은 활쏘기 명사수였고 오라는 사람은 배를 맨몸으로 끌고 다닌 장수였지만 모두 제명에 죽지 못했습니다. 음, 그러나 우임금과 직은 몸소 농사를 지었는데도 천하를 차지했습니다. 공자는 잠자코 있다가 남궁괄이 밖으로 나가자 말을 꺼냈다. 군자로다 저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을 숭상하는 사람이구나. 네. 음, 우리가 용어를 쓸 때 말을 할 때 전쟁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누가 굉장히 많이 어떤 타격을 입혔거나 이러면 굉장히 좀 우월하게 보고 굉장히 음. 좀 존경하는 약간 그런 것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수의 싸움과 연관이 돼 있고 결국은 갈등과 싸움을 멈추게 하는 사람이 가장 존경을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전쟁은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그리고 이 직이나 우인군 같은 사람은 전쟁을 최대한 쓰지 않으려고 그리고 전쟁을 하더라도 어떤 파괴적인 결과나 피해가 예상되는 사람들을 섬세하게 고려했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책을 통해 그리고 또 노너와 콜라보 해주시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림책 용서의 정원을 통해서 오늘 우리 또 휴머니즘 충전했어요. 네. 우리 오승주 작가님, 와, 함께 했던 분이 8648번님인데, 학교에 다녀가셨어요? 아, 네. 네, 그렇습니다. 기억나세요? 예, 조천중학교 선생님, 네, 조천중학교예요? 아, 반갑습니다. 조천중학교 선생님이세요? 네, 와, 맞습니다. 공자 이야기를 현재와 연결시키는 힘이 좋은 분 자주 나와주세요. 전은경입니다. 올해 또 봬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방학이라서 우리 또 선생님도 라디오 듣고 계시군요. 네, 아, 그렇습니다. 우리 전은경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순 작가님 저희 또 한 식구인데 예, 제가 감사드리네요. 4.3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초등학생들이랑 중학생들이랑 아무래도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네, 음, 학생들도 비슷하죠. 상대방과 싸워서 이기고 싶고 그렇죠. 학교에서는 다 경쟁이니까 네. 경쟁에서 이기고 싶지만 사실은 이제 그 경쟁 체제 자체를 조금
더 약하게 만들고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이 음, 더 의미가 행복한 있죠. 거잖아요. 맞아요. 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런 게 또 학생 때는 네, 또 이해 맞습니다. 안 될 때도 있는데요. 그것들을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이런 그림책이나 또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면 또 더 큰 울림이 있을 것 같고요. 우리 8648번님, 우리 전은경 선생님 감사하면서 선물 하나 챙겨드릴게요. 아,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휴머니즘 충전소 탐나는 문학 시즌2로 또 함께 했습니다. 용서의 정원 올해 두 번째 책이었어요.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